네, 목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스템 앤 미디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1,000원에 네. 100%입니다. 100% 들어가셨어요. 네, 좀 한 두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2달 반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어디까지 올란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쩌나, 이제 3대까지 올란가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삼성 파운드리 때문에 뭐 그저께 급 반등을 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칩셋 미디어는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6월 10일에 열리는데 그때까지의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요즘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퀄리터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약간의 탄력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을 내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의 기대감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매수를 100% 비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28,000원 부근에서의 한 번 저항 121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확장이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돌파를 해낼 거고 만약에 그러한 기조의 흐름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가 예측보다는 좀 덜하다 한다면 지금 더 이상의 상승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기조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의 비중이기 때문에 정말 일부라도 소액이라도 좀 챙겨두시는 소액의 비중이라도 챙겨두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칩셋 미디어 이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면 흐름이 약간은 비슷해요. 약간 올라오고 있지만 힘이 약한 모습. 근데 그중에 칩셋 미디어가 저는 지금 대장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파운드리 수주의 모멘텀,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도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28,000원을 거래량에 실려주면서 좀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3만 원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절대로 비중을 한 종목에 100%는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도 조금 높으시고 그 28,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칩셋 미디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오늘 네페스아크 네. 20%를 들어갔거든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네네. 그 뭐 엔비디아에서 기술 도입 검토라고 해가지고 오늘 뭐 올라가길래 들어갔더니 좀 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오고장 들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네, 오늘 들어가셨다 하니까 매수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1,770원이요. 31,770원?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사크, 과연 우리 시청자분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딱히 뭐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과장님? 네, 반도체는 글쎄요, 이제 여러 거래처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좀 보이고는 있는데, 뭐 네페스나 네페스아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오늘 나온 엔비디아발 이슈도 있고, 사실 뭐 오늘
급등했다가 이제 빠졌던 거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실적 연계성이 언제쯤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페사크도 작년에 이어서 좀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좀 흑자에 대한 흐름이 조금 지속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TSMC나 이제 아니면은 저기 엔비디아나 이제 여러 고객사를 계속 꾸준히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다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는 당장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결국에는 2호나 3호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품목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실적의 개선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페사크가 주가가 계속 크게 부양될 수 있겠냐는 거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31,000원에 사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37,000원 정도만 좀 보시고 너무 높게는 좀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유리기판이 있고 뭐 SOFC가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된 레이저 어닝 장비가 있고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 성장률이 굉장히 큰 회사인 만큼 이런 애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 네페사크 같은 이런 기술 검토한다는 거는 충분히 호재성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성을 봤을 때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상승 여력이 크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추후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조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과 연동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페사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성화이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많이 물렸습니다. 네네. 11,500원에 20%입니다. 어떡해.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추가 매수도 혹시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두 알겠습니다. 번 하고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성우하이텍은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좀 많이 밀렸다라고 시청자분께서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시장에서의 관심 밖에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워낙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좀 훈풍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여력이 쉽지 않았고요. 그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실적 시즌이 와서 실적 시즌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체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이 있으니 또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좋고 현대기아차가 호실적을 만들어내면 부품주들 특히 성화이텍 같은 경우엔 현대기아차를 다 고객사로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수혜는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믿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시선이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안 좋다, 이제는 부품주들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는 아니지만 중립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일단 매수가가 살짝 높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매수가에서 샀기 때문에 보유하고 쭉 가져갈 거야 라는 목표가 확립되셨다고 한다면 일단은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적어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들을 다 이탈하면서 주가가 쭉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지 비중 확대를 하시든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하방의 압력보다는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품주들도 시장에서의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는 뭐 좋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워낙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참고가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도 열려 있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183님께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매수가가 52,000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중이 40%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오늘 시간에 나왔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좀 수익 중이시긴 한데 수익이 좀 약해서 좀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긴 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화장품들이 워낙 이제 시세가 좋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북미 화장 쪽에 침투하는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실리콘2 자체가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보더라도 PER이 20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가 7배 이상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침투율이 20% 거의 비슷한 정도로밖에 이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중저가 시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좀 먹힐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에 뭐 ODM 업체 아니면 실리코트 같은 경우는 유통 채널 결국에는 최근에 올리브영까지 북미 시장 진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 중저가형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덩달아 마케팅이 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끝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추후에 충분히 나올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올라갈 수 있을 때 계속 누리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어떠냐 결국 1분기 때 우리가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다 컨센서보다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이제 면세법인 데이터도 마찬가지였고 전반적으로 결국 2분기 수출 데이터도 계속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색조도 대략 한 40-50% 정도로 YOY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화장품이 좀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최근에 굉장히 전고점 대비 몇 년 전 전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좀 거래되고 있긴 하나 조금씩 비중은 좀 줄여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자체는 실리콘토나 VT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식 대비해서 워낙 가벼우니까 좀 움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비중 축소로 가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0815번님 솔브레인 홀딩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5,000원에 비중 20%인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솔브레인 홀딩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7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간대도 또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사업을 두 가지 다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2차 전지에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추세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좀 더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이런 소재를 이제 화학 재료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는 기업이고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출처가 좋기 때문에 고객사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고객사가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컬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이제 낸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 확인을 했듯이 계속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75,000원의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고 계셔서 수익권이 오면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가 이상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고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를 한번 이어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1,000원, 81,000원이요, 시청자님. 60%. 60%요.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언제 들어가셨고요? 조금 됐어요, 이거. 아, 네, 한 알겠습니다. 2달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네. 빠르게. 심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네.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삼성전자는 긍정 그리고 중립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중립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외국인이 참 야속해요. 삼성전자 뭐 3, 4월에는 엄청 많이 사다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건지. 단기적으로 중립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중장기로도 중립이신가요? 만약에 6월 달에 네. HBM3를 양산한다고 하게 되면 네.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아, 일단은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일단 이게 나올 때까지는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를 올라간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이게 2분기 실적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좋아지는 건 맞고 어차피 낸드 업황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결국에는 향후에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가 그 올해 문제죠. 3월 말부터 주가가 올라왔던 이슈였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4월 말부터 그냥 주가가 완전 흔히 박살이 났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서 조금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게 수율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게 작년 12월 달부터 나왔던 거고 어제 삼성전자에서도 6월 달에 HBM3 예상대로 양산을 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게 결국에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 부분들 다 해소를 한 게 발열 해소한 이유가 한미 반도체 TC 본드 장비를 썼더니 발열이 해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NCF 방식에서 NUF 방식을 바꿔야 되나? 마이크론은 NCF 방식으로도 수율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항상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번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 관계가 좋아지고 이 수율적인 문제를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만 교체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애초에 이 기존에 있는 설계 자체가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에 외국인이 봐왔던 이 흔히 밸류 자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HBM4로 승부하겠다. HBM3 뭐 8단은 SK 하이닉스 너 다 가져라. 뭐 12단, 16단은 우리가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16단은 삼성전자가 샘플이 먼저 공급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살짝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컬 테스트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여기마저도 SK 하이닉스에 넘어가게 되면은 분위기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게 되고 삼성전자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물론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대신에 이 가격대를 유지를 행보를 할 수 있겠죠. 그 만등이 새거 나올 수 있을지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계속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얄짤없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빨리 나와줘야 된다. AMD가 아니라 결국에는 파운드리보다는 HBM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률이 더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달에 양산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 분위기 트리거가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도 충분히 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일단은 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 HBM 쪽에서 좀 거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좀 확정이 돼야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진 대표님은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81,000원 그 이상까지는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는 81,000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을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네. 이제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꼭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또 긍정의 소식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81,000원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걱정이 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테스트 통과 과정에서 뭐 인력에 대한 충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만큼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이제 시도와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의 시선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빈글에 89,000원에 30%입니다. 89,000원에 89,000원 이요. 30%. 30%예요. 최근에 네.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좀 됐어요, 세일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밀려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자꾸 빠져갖고서요. 그러니까요. 사자마자 계속 밀리고 있네요. 두 분과 예, 함께 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네. 분 다 긍정이시네요. 식품주 정말 핫했는데 네. 최근에 계속 약간씩, 네. 좀 밀리고 있어요, 과장님. 아, 전가요? 네. 빙글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빙그레 1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음식료 특성상 빙그레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가장 큰 성수기고 2분기가 그다음 1분기가 사실 비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올해 가장 더운 폭염 기준 전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드는 해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더운데 여기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1,200억 정도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60%가 빙그레입니다. 그 중에서도 60%가 빙그레 안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메로나고요. 메로나가 어디로 나가고 있냐? 동남아랑 남미 쪽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사냥식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처음에는 불닭볶음면만 나갔는데 네. 알고 봤더니 까르보나라도 나가고 그 현지에 맞게 다양하게 라인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재에 맞게 망고 메로나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에 대한 그 라인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로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원래 빙그레는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제일 히트 상품이고 네. 실제적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냉장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게 원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실적이 비중이 원래 낮았던 냉동 부분 자체가 이번 1분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빙그레도 사실 사냥식품 못지않게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분기 겨우 이제 비성수기 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2분기, 3분기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냥식품 자체도 좋지만 빙그레도 실제적으로 PER 자체가 10배가 될까 말까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증설 효과도 추후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고 물론 최근에 하이투자 증권에서 10만 원 목표가가 나왔지만은 다른 증권사에서 14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2분기,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청자님께서는 89,000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은 항상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 실적 시즌이 조금만 하는 데가 6월이면 7월쯤에 나오겠네요. 7월 말쯤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만큼 컨센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이때 10만 원 이상 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되게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실적도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목표가가 한 10만 원 정도면 그냥 매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10만 원을 제일 보수적인 목표가로 지금 네. 시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 제일 높은 게 아마 14만 원, 15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비성수기 1분기인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2, 3분기는 그만큼 더위가 더 커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고마워요. 네. 예. 빙그레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I 이노베이션 네. 12,25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 무상까지 받았어요. 무상증자 받으셨고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렇게 또 가다가 13,000원, 뭐 14,000원까지 가다가 또 이렇게 이번 주 계속 주저앉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아스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예, 계속- 긍정적으로 봤는데 요즘 계속 빠지니까 왜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네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세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오늘 3% 하락이 나왔어요. 뭔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가 좀 하다는 뚜레 느낌도 들거든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개별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매수가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아스코에 대한 일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회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가 기대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그 빈틈을 제약바이오가 큰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회 모멘텀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실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고 그 빈 공간을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너무 강하게 주도를 해서 치고 올라가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들에게는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HLB, 큐라클 이렇게 개별 이슈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임상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카티 치료제랑 병용 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결과값, 지금 임상 단계에서는 기대감이고 결과치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대감적인 부분은 사라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좀 복구가 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별적으로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좀 보이는 하루였거든요. 그중에 GI 이노베이션은 힘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동조화된 흐름 그리고 아스코에 또 나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움직임을 좀 기다려보면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하방이 좀 더 있다라고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많이 빠져도 10,000원 이하까지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비중이 지금 10% 정도 되시는데 더 빠졌다라고 해서 비중 확대를 급하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좀 고려해 볼 상황이지 무조건적인 비중 추가는 저는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을 추가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솔로엠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저기 5%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28,000원. 내려가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한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솔로엠 과연 여기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솔로엠은 의견이 완전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참 저도 이 회사 2021년부터 반 회사인데 실적은 계산되는데 주가는 정말 안 가는 회사라서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짜증나서 지금 부정 들었는데 정말 탐방도 다녀오고 정말 이 회사 가치 투자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물론 네. 이제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이제 나가긴 했지만은 물론 추후에 최근에 어디 인수한다더라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ESL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 시장에서 적어도 올해나 내년쯤에는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ESL 성장률도 거의 80%, 90%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경기 회복을 통해서 파워 모듈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파워 모듈이 어디서 나오냐? 뭐 시장에서는 A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애플이 삽니다. 애플사의 그 배터리 파워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3인원 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저가형, 중저가형 TV에 들어가는 그 보드 자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회사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이슈. 원익PN인가 원익PN이죠. 원익PN이와 전기차 충전 모듈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건가? 신사업의 부진?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단순하게 ESL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뭐 프랑스 회사나 이제 프라이서나 아니면은 저기 스웨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들을 지금 굉장히 그쪽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작년에 분식회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월마트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걸 과연 솔로엠이 가져갈 수 있는지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추후에 우류 시장까지 종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걸 2, 3년 전부터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막 4만 원, 5만 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주가가 3만 원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빙그레 자체도 음식료가 사실 성장이 높지 않은데 올해 상향식품과 빙그레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엠이 어떻게 상대적인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잠시나마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항상 긍정인데 오늘 좀 보니까 좀 부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서. 부정 같은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8884님이신데요. HD 현대건설기기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58,80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50%라고 하십니다. 근데 증권사 말처럼 네. 목표가 66,000원 갈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76,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UAE 대통령을 이제 정기선님이 만나가지고 네. 건설 기계나든지 조선 이쪽으로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이제 27일에 11%의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UAE 시장이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게 뭐 MOU 체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주로 이어지고 이게 끝까지 메이드가 된다라는 확신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한 번의 그런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추세에 대한 전환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증권사의 말처럼 이제 6만 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만 7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거래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는 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55,000원 가격만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무리 없이 저는 추세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50%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좀 수익은 챙겨 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대세적으로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 섹터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돼야지만 계속 상향해서 상방으로 자리를 강하게 잡아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세가 금방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절반 정도는 꼭 챙기고 나머지 비중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0581님이신데 ISC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84,500원 그리고 비중이 15%인데 수익을 보고 계셨나 봐요. 수익 보셨으면 10만 원대까지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요즘은 방송에서 언급도 안 되고 계속 밀린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되게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은 보셨어가지고 조금 아까우실 것 같은데 ISC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항상 그 테스트 소켓이나 CMP 패드 관련된 사업 회복성은 계속 시장에서는 얘기는 꾸준히 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그렇죠.
요즘에 진짜 ISC 추천하는 사람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SKC나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좀 테스트 소켓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씩은 성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내년이 좀 회복 구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도 굉장히 개선세가 되고 있고 작년 9월 이후에 흑자 전환까지 나오면서 올해 2분기에도 500억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인다. 아까 솔로인과 참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에 찾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향후에 미래 신성장으로서 다가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냐는 고민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대가 84,500원이네요.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7만 원 가격대를 좀 지지선을 좀 잡고 만약에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하방 압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간다는 건 결국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SKC나 이제 필로틱스 이쪽에 대한 유리기판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ISC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